그 한국의 경제계를, 한국 사회를 그 양아치, 깡패, 조폭들이 어떻게 망쳐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서부터 이제 그 깡패 세력들이, 호남 깡패 세력들이 이제 한국 경제를 암적인 존재로서 병들게 한 그 지하 그 사채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김성태 쌍방울 조폭 출신 쌍방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데 이어서 나가게 되는데, 원래 김성태는 그 주가를 조작을 해서 주가를 낮춰서 싸게 사서 이런 주가 조작 세력에게 51회에 걸쳐서 주가 조작 세력을 이제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300여 원을 대여하고 월 20억 원씩 그 이득을 취하던 고리 사채업자였습니다. 이런 김성태가 그런 그 돈과 경험을 미천 삼아서 원래 이제 김성태가 주식 쪽으로 눈을 돌려서 주가 조작 세력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걔들에게 이제 돈을 대여를 하면서 월 다달이 20억 원씩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 그 경험을 삼아서 2010년도에 아예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M&A, 기업 인수합병으로 이제 덩치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에 있던 조폭 양아치들이 합법적인 이제 기업가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도움자로서 그 배상윤도 있습니다. 배상윤도 이제 그 전라도 조폭 출신인데, 이 친구도 이제 배상윤도 사채업자입니다. 전부 다 나중에 이재명하고 다 관련이 되는 기업들인데요. 배상윤도 조폭 출신 사채업자인데 채권 회수할 때 납치나 길을 자르는 등의 그 폭력으로 채무이자를 받아왔습니다. 2020년 1월 그 KH 필룩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쌍방울이 인수한 것처럼 두 회사가, 그러니까 배상윤이가 경영하는 회사가 KH고 KH그룹 안에 뭐 알펜시아도 있고 하얏트 호텔도 있고, 그런데 KH 필룩스도 있는데 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쌍방울이 인수한 것처럼 서로 자기들끼리 인수 주고받고 하면서 그 자산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 예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두 조폭이 사세를 확장하면서 공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쌍방울 인수뿐만이 아니라 이스타 항공, 쌍용 자동차까지 진출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를 키웠다는 것이죠. 쌍용차 사태 때에도 같이 주가를 띄우던 김성태와 배상윤은 그 이재명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를 그 대납한 건이 터지면서 둘이는 이제 해외로 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태와 배상윤은. 김성태는 같은 그 전라도 고향의 특수 금융부 검찰 출신 변호사로 10명을 이제 사회 이사로 두면서 전부 다 검찰이나 이런 친구들을 두면서 이제 나쁜 행위를 이 향토 세력의 검사들과 이 나쁜 그 양아치 짓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재명, 이해찬이 나중에 이제 그 이하영이, 저 이재명 부지사 할 때 이하영이가 있었는데, 원래 이하영이가 국회의원 하면서 그 보좌관 이한성이가 있고, 얘네들이 뭐 북한은 이 한국의 그 조폭들 양아치 세계에 대해서 정보가 어두우니까 북한과 이제 교류가 되면은 떼돈을 벌겠다는 이런 일확천금의 그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 뭐 롤렉스 시계를 10개를 주고 에르메스 말 한 장을 선물한다든가 김정은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또 현금도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 경력 사업을 해보려고 이 조폭 양아치들이 이재명과 같이 이제 나선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는 물론 그 이해찬이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저기 이화영이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지사로 있던 그 이화영이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고가의 오디오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인카드를 쌍방울에 조폭들이 나누어준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제 평생 먹고 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신문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하영이가 세운, 얘네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인데 이게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경제 교류가 물꼬가 트면은 이런 그런 그 거지 똥파리 떼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남북 통일을 앞세우고 남북 경제 교류를 한다 하면서 이런 양아치 떼들이 달려드는데 참으로 그 분노할 일이죠. 이화영 전 그 부지사가 경기도 이재명 밑에 있었던 부지사가 2008년도에 설립한 것이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 그 정책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겉으로만 멀쩡하게 이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입니다. 그 이하영이는 1919년 1월과 5월에 그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북측에 있는 그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및 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고 줄여서 민경연이가 있는데 이 민경연과 경제협력 관련 사업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제 도와준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예참 보좌관이었던 그 이화영이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지사였던 이화영이는 28일 날 그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민주당 찌끄레기 애들이 원래 그 3.6 운동권 애들 기회주의자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새천년 김대중 때 새천년 민주당, 또 뭐 노무현이가 할 때는 뭐 여루당, 그리고 뭐 저기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 더불어민주당 때 전부 다 운동권 양아치들이 그 3.6 양아치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는 이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단체 이사장을 그 맡고 있습니다. 겉만 삐뚤한 거지 이게 사실은 3.6 양아치들이 모여서 이게 조폭도 관련되어 있고 이게 지금 뭐 쌍방울 김성태하고 또 같은 조폭이 만든 배상렬이가 만든 이런 애들이 참여한 것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입니다. 북한하고 경제 물꼬가 터지면은 떼돈을 벌여야 되겠다. 일확천금의 꿈을 가진 이런 그 양아치 집단이죠.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얘네들이 코스닥 시장 기업 인수 합병 인사할 때 이제 도움을 준 자들에게는 월 10에서 20% 고리로 이제 자금을 대주던 강남 그 사채업자 김성태는 2010년 직접 쌍방울 인수에 나서면서 전라북도의 그 대표 그 향토 기업 오너로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 이제 1조 6천억 원 금융 피해를 낳은 그 라임 자산 운용 사태 당시 라임 자산 이것도 이제 전부 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그 민주당 애들하고 관련된 그 부정부패 사건 아닙니까? 라임 자산 운용 사태 그 당시에 그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쌍방울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었던 브로커 아무개를 소개해 주면서 더욱더 이제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로비 그 특혜 의혹이 일면서 김성태 이름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이재명의 그 변호사 대납 의혹과 그 쌍방울 그룹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수사망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성태는 지난 5월에 돌연 그 외국으로 출국했고요. 김성태는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지가 뭐 빨리 그 들어와 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기업이 사냥을 해서 주가를 조작해서 먹은 기업들이니까 다 토해내놔야 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폭 양아치들이 한국 경제를 말아먹는 그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전에는 그 수원지검장이 신성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재명 그 중앙대 동문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런 그 조폭 양아치들의 그 기업 인수 합병이라든가 라임 사태라든가 쌍방울의 범죄라든가 뭐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 이런 사건을 단 한 번이라도 수사를 한 적 있습니까? 전부 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아 먹었으니까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장이 문재인 희화의 신성식에서 홍성으로 바뀐 직후 이제 쌍방울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김성태는 그 내부에 있는 수원지검의 수사관이 김성태에게 도망가라고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하니까 김성태가 이제 재빠르게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도발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그 당시에 수사 기밀을 통째로 이제 빼돌린 덕분에 이제 검찰 움직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제 도망을 간 것이요. 이 일로 이제 당시에 이원석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은 이원석 검찰 후보자가 쌍방울 횡령 의혹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남 의혹을 이제 하는 수사팀을 질책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열심히 김성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 거니까 자기의 죄를 몇 가지로 이제 축소시켜 달라 하는데, 한동훈 법무시의 이현석이 검찰총장 밑에서는 그런 협상은 전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 쌍방울 김성태를 둘러싼 의혹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친구가 이제 이 양아치 배상윤이 KH그룹 회장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11월 4일 날 SBS 뉴스에서 과거에 배상윤이 전라북도 출신의 조폭인 배상윤 KH 그룹을 이제 회장을 하는 이 친구의 과거 판결문을 통해서 배상윤의 과거를 추적한 게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1991년 10월에 배상윤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상윤과 관련된 건데, 도끼와 칼, 낫이 동원된 조폭 간의 세력이 이제 1991년 10월 달에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소위 팔레스 호텔 살인 사건이거든요. 팔레스 호텔이 이제 서울 강남에 서울병원, 성모병원인가? 중앙국립도서관 미친가? 이제 그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팔레스 호텔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언론에서 20명이 맞붙어서 1명이 형기에 찔려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검찰 공소 사실에는 1980년대 전남 영광 일대의 난초파라는 불량서클에서 이제 배상윤이가 활동한 걸로 나옵니다. 전라남도 영광파죠. 영광에 있는 난초파. 배상윤들이 이 사건에 개입한 뒤에 건달 세계에서 이제 이름을 떨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배상윤은 서울 종로 일대 전자오락실 주변을 무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업소 지분을 탈취하고, 이런 배상윤은 1998년도에 또다시 징역 4년을 이제 사는데 강도상해, 총포 도금 소지, 칼, 진금 이런 걸 소지했다는 거였죠. 상습 도박, 공갈 혐의로 징역 4년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제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은 배상윤과 김성태의 교류 흔적은 이제 표면상으로는 2007년도부터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때 김성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쿄 에셋이라는 간판으로 불법 대부앱을, 고리 대금업 불법 대부앱을 하던 김성태로부터 이제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친구들의 이제 교류가 시작되는데, 2010년에 이제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사우나를 담보로, 이때 서울 강남의 사우나를 누가 운영했냐면은 배상윤이가 운영을 하고, 김성태는 이제 사채업자, 도쿄 에셋이라는 사채업자를 하는데, 김성태한테 돈을 빌려서 쌍방울을 인수하려다가 배상윤은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이 쌍방울을 김성태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은 배상윤도 역시 쌍방울 주가를 조작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해서 쌍방울을 쉽게 먹으려고 했던 사건이고, 배상윤은 2008년에는 도박장 운영자금 2억여 원을 이제 제공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을 받고, 이후에도 2차례 사기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김성태나 배상윤이 얘네들은 보면은 겉으로는 이제 기업이라 하지만은 그냥 조폭 양아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겉으로는 이제 번듯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연이어서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고, 전자, 건설,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사업으로 뛰어들고, 조폭들이 많이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호텔, 리조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현재는 이제 5개의 상장사,
꽤 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상윤 이쪽은 이제 인수하는 회사마다 돈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호텔을 사는 겁니다. 이런 그 배상윤의 KH그룹은 지금까지도 이제 쌍방울과 전환 사채 인수나 자금 대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키워주고 먹여주고 같이 주가 조작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한국 경제가 되려면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배상윤과 그 김성태, 전라도 출신의 이 조폭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가, 이것을 이재명과 같이 관련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